B에는 2분의 3%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조작 후 A, B를 섞으면 6.4% 소금물 200g이 됩니다. 이때 1, 2, 3, 4, 4번이 있는데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A는 X, B는 Y입니다. 첫 번째 조작 후 A에 들어있는 소금의 그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처음 소금물의 무게에서 여기에서 구해보면 100분의 1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그럼 100분의 10 X에서 여기서 24g 물을 덜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빼기 100분의 10 곱하기 24를 해주면 0.1x 빼기 2.4가 되고 2번은 두 번째 조작을 한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무게를 구한 문제인데 이것은 2.4%는 1.5로 아깝기 때문에 100분의 1.5 곱하기 y는 원래 B에 들어있던 소금의 그 무게고 그 다음에 여기 2g의 소금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 더하기 1을 하면 0.015 y 더하기 0.02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연립방정을 세우는 건데 제일 처음에 들어있는 이 소금물의 그 그램이 xy니까 x 더하기 y는 20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금의 그 개수를 할 건데 그럼 0.1x 빼기 2.4 더하기 0.015y 더하기 0.02는 12.8이 되는데 이 12.8은 어디서 나왔냐면 6.4가 있는데 이 6.4 이걸 100분의 6.4 곱하기 200을 하면 소금의 무게가 나오는데 그대로 해보면 12.8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x에는 120g, y는 80g이 들어있습니다. 100분의 1.5가 어떻게 나왔나요? 100분의 1.5는 2분의 3은 1.5이기 때문에 그럼 100분의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g은 증발하고 2g은 소금을 넣었을 때 그래서 더하기 2를 했는데 그럼 2g 증발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소금은 증발하지 않아요. 물이랑 소금은 증발하는 그 온도가 달라요. 네. 저기 조작 1번에 뭐라고 써있나요? A에서 24g 소금물을 덜고 24g 물을 넣으면 되나요? 승우 됐어. 잠깐만 질문. 12.8이 왜 나왔나요? 12.8이요? 12.8은 AB를 섞으면 6.4% 소금물 200g이 돼가지고 100분의 6.4 곱하기 200을 하면 12.8g이라는 소금의 그램이 나와요. 그럼 곱하기 200은 왜 곱하기 200을 왜냐하면 소금의 무게를 구하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그 무게를 곱해야지 소금의 그게 나와요. 그러면 100분의 6.4 곱하기 200이 뭐요? 12.8이라는 말이죠? 네. 네. 소금물 200g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시현이 됐니? 시현이 먼저 하자. 문제는 A 소금물을 10%, B는 2분의 3%가 소금물이었다고 하고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전락한 다음에 이 A랑 B를 섞으면 24%의 소금물 200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1, 2, 3, 4를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처음에 A를 X, 처음에 B를 Y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조작했을 때 나오는 A를 구하는 건데 이때 A가 10%니까 100분의 10X가 되고 거기에 24g의 소금물을 덜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24g이니까 24를 해주면 0.1x-2.4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B에서 두 번째를 조작했을 때 나온 이 B를 구하는 건데 이때는 2분의 3을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5y가 나오는데 그럼 100분의 1.5y 더하기 2g 소금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0.015y 더하기 0.02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서 A, B를 섞으면 소금이 200g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A를 X, B로 Y라 했으니 X 더하기 Y는 200g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두 식을 더하면 0.1x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AB를 섞으면 소금이 64%가 나오는데 이때 소금물의 양이 200g이니까 6분의 64 곱하기 200을 해주면 12.8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x랑 y를 구하면 x는 120, y는 8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에 원기둥의 전개도가 들어가 있을 때 이때 원기둥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분의 1은 4cm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4cm, 가로가 4cm, 세로가 4cm, 가로가 4cm니까 이 원기둥의 이 밑변의 길이는 4cm가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 어른 4가 되고 그래서 어른 파이 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원기둥의 높이는 이게 반지름이 파이분의 2인데 그러면 이 얼이 파이분의 2 곱하기 2니까 파이분의 4가 되고 근데 그럼 여기서 4에서 이 얼을 두 번을 빼야지 이 높이가 나오니까 4 파이 빼기 파이분의 4 더하기 파이분의 4를 내면 높이는 4 빼기 파이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의 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4 빼기 파이분의 8이 되고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파이분의 16, 1 빼기 파이분의 2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승인? 다 합시다. 이 문제는 소금물 A, B가 있는데 A는 농도가 10%, B는 2분의 3%라고 합니다. 뭐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조작을 한 후 A, B를 섞으면 64%의 소금물 200g이 된다고 할 때 1번에서 4번의 문제를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처음 이 조작을 하기 전 처음 A는 소금물 A는 Xg이고 B는 Y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울 건데 그럼 100분의 10 X 빼기 100분의 10 곱하기 24가 되어서 0.1x 빼기 2.4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번에 B로 소금물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그럼 100분의 1.5y 플러스 2는 0.025y 플러스 0.02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소금물 200g이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200이고 0.1x 빼기 2.4 플러스 0.015y 플러스 0.02는 11.8이 됩니다. 그럼 x는 120, y는 80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종이에 다음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원의 둘레와 이 변의 길이는 같은데 이 옆면의 밑면의 길이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4고 그럼 이 파이 R은 4이기 때문에 R은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원기둥의 높이는 먼저 이걸 지름을 구할 건데 이거의 지름은 파이분의 4고 지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파이분의 8c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의 옆면의 부피는 4 빼기 파이분의 8이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제곱 h이기 때문에 파이 8분의 2 제곱 곱하기 4 빼기 파이분의 8로 8분의 16, 1 빼기 파이분의 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통을 채우기 위해 50분 동안 A, B 두 개의 관을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는 A의 관만 사용하여 120분 동안 채우고 70분은 A, B 관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B군만 사용했을 때 150분 동안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했을 때 모두 통이 가득 찬다고 할 때 A로만 이 통을 채우는데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B로만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전체의 관 A로 전체 X를 채울 수 있다고 하고 관 B로 전체 Y를 채울 수 있다고 하면은
50분의 A, B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50x 플러스 50y이고 나머지 A를 사용했을 때 120분이 되기 때문에 A는 70분 동안 사용해서 70x가 됩니다. 이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면 120x 플러스 50y는 1이고 이걸 이따가 가간법을 이용하여 해주기 위해서 3을 곱해서 360x 플러스 150y는 3이 됩니다. 그리고 70x 플러스 위에도 똑같이 70x 플러스 70y는 80y는 70x 플러스 70y 플러스 80y는 1이어서 70x 플러스 150y는 1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이 두 식을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는 145분의 1이 됩니다. 이 말은 A관으로 전체 145분의 1을 채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145분의 1에서 몇을 곱했을 때 1이 돼야 해서 A로는 145분 동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구할 건데 그럼 70x 플러스 150y는 1과 50x 플러스 50y 플러스 70x는 1을 이렇게 빼줄 건데 그러면 70x와 70x가 사라지고 50y와 150y를 빼면 마이너스 100y가 되고 50x는 남아있기 때문에 50x 빼기 100y는 1 빼기 1은 0이어서 0이 되고 그러면 이 100y를 2항해주고 50으로 나눠주면 x는 2y 그래서 145는 이 x는 145분의 1 x는 145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45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y는 290분의 1이 나와서 B로는 290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로 145분, B로 290분입니다. 네. 145분의 1인데 왜 145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통에 1분 동안 관 A로만 전체의 145분의 1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양이 1이기 때문에 145분의 1 더하기 네모가 1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의 값은 145여서 답은 145분이 돼요. 네. 그럼 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x랑 y. 관 A, B로 각각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통의 그러니까 전체 양 분수 그러니까 1분 동안 이 전체 통에 몇 분의 몇을 채울 수 있는지 그 몇 분의 몇이 x입니다. 진성이 했니? 다시 해봐. 됐어요. 진성이 먼저 해봅시다.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원기둥의 전개도가 여기 박혀있다고 할 때 이때 이 원기둥을 접어가지고 원기둥이 부피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쪽 이 원의 둘레와 맞닿는 이 밑변의 길이는 3cm이므로 그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 2파이인데 그러면 서로 길이가 같아서 2파이R은 3이므로 R은 8분의 2입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높이를 구할 건데 원기둥의 높이는 일단 원기둥의 높이를 구할 건데 제일 처음에 지름을 구할 것입니다. 지름은 이게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이 R은 해가지고 8분의 3이 이게 지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4 빼기 두 원을 지름을 빼주면 여기 옆면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4 빼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4를 해주면 4 빼기 8분의 8이 나옵니다. 그 다음 원기둥의 높이는 파이 R 2제곱 H인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파이를 곱해주고 R의 2제곱이 파이분의 2의 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H인 4 빼기 8분의 8을 곱해주면 그건 제일 처음에 이게 파이 2제곱분의 4가 되는데 여기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분의 4가 나오고 파이분의 4 곱하기 4 빼기 파이분의 8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4를 더 곱해주면 여기는 4를 약분해가지고 파이분의 16 1 빼기 파이분의 2 제곱센
센티미터가 됩니다. 부피가. 문제는 50분 동안 A랑 B를 동시에 풀어가지고 어떤 컵에 50분 동안 A랑 B를 동시에 풀어서 나머지는 이 A 혼자 해가지고 120분이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A, B를 동시에 70분 동안 틀어놓고 나머지는 B가 150분 틀었다고 합니다. 150분 B가 해가지고 총 150분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연립방정식을 쓸 건데, 그러면 이때 A는 X, 이때 이 A와 B는 어떤 컵에 있는 1분 동안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것을 1분 동안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A는 X, B는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 동안 A와 B가 있기 때문에 X와 Y는 1분 동안 얼마나 넣을 수 있어서 그 50X 더하기 50Y 더하기 그 다음에 총 120분인데 나머지는 A가 있기 때문에 120 빼기 50하면 72 더하기 70X는 전체인 1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개의 식은 동시에 70분 동안 찾았다고 했으니까 70X 더하기 70Y 더하기 나머지는 150 빼기 70해서 80분 동안 B가 혼자 풀어졌으니까 더하기 80Y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강법으로 풀어주면 그 X는 145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서 1분 동안 A는 145분의 1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A는 이것을 혼자 다 채우려면 145분이 걸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뭘 구하는 겁니까? A 혼자 총을 채울 때 걸리는 시간과 B 혼자 총을 채울 때 걸리는 시간. 그럼 A는 145분이 걸리고 그 다음 B를 구할 건데 그 A는 145분이기 때문에 그 Y는 얘네 두 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50x 빼기 100 마이너스 100y는 0이 되는데 여기 x는 그러면 50x 빼기 100y인데 여기에서 x가 y의 2배가 되어야지 50x는 100y를 빼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x는 y의 2배이기 때문에 x는 2y입니다. 그 다음에 x는 140분의 1이기 때문에 145분의 1은 2y여서 y는 290분의 1이고 그럼 290분의 1만큼 y가 1분 동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y는 총 290분이 걸립니다. 시연이? 응. 손 꺾어. 이 문제는 A랑 B의 반으로 50분 동안 처음 50분 동안 A랑 B를 채우다가 나머지는 A로 계속 채워서 120분이 걸렸고 그 다음으로 70분 동안 A랑 B로 동시에 채워서 그리고 D는 나머지 B로 채워서 15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A로 한 통을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B로 한 통을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로 물을 틀었을 때 1분 동안 채워지는 양을 X, 마찬가지로 B도 1분 동안 틀어서 채워지는 양을 Y라고 하면 50분 동안 각각 틀었기 때문에 50X 더하기 50Y 근데 나머지는 다 1로 틀었는데 120분이 걸렸으니까 120분 빼기 50은 70X 이게 120분 이게 전체를 채운 거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70분 동안 같이 틀었으니까 70X 더하기 70Y 거기에 150분이 걸렸는데 이 혼자 채웠으므로 150 빼기 70을 하면 80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X를 구할 건데 여기에서 50X는 50X 더하기 50Y는 70X는 120X 더하기 50Y고 그래서 3을 곱해주면 150끼리 약분이 되어서 290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45분의 1분 동안 145분의 1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A로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45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Y를 구할 건데 Y는 50X 더하기 50Y 더하기 70X와 70X가 약분이 되어서 50X 더하기 100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50x는 x는 50x가 두 번 채워지는 적분이니까 x는 2y가 되고, 근데 x는 145분의 1이므로 145분의 1은 2y, 그래서 y는 29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b는 290분이 걸립니다. 다음 갑시다. 내가 고정시켰다니까? 접착제로? 아까 시연이 누나가 안 되잖아. 뭐지? 고정시켰다고. 아까 시연이 누었어요. 그러니까 시연이가 하고 나서 내가 고정을 시켰겠지. 방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데? 중쪽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거지 방금. 이거지. 그림 필요하지? 그릴 수 있겠니? 그렇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 그림 또는 표. 또 조건을 정리해봐라. 보는 사람이 이해되게 편하게.
이번 거는 24가 요걸 나타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아, x 나누기 4분의 y 그렇지. 나누기 그렇지. 됐다. 거리 나누기 속력에서 어렵다.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요? 요거거든. 요거 두 배 한 건 이 호가 두 개니까 두 배 한 거야. 펼치면 직사각형이지. 이거 전개도를 펼치면 그 가로 길이가 이 호 두 개 길이인 거야. 이 가로 세로 길이는 10 높이였던 거. 전개도를 펼쳤을 때. 그럼 이 호 하나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호 하나의 길이는 원주에 360분의 90만큼 곱한 거. 2파이야. 원주에서
선생님 한번 되니? 응? 한번 돼? 못해요. 수가 넣는 거 배수가 빼는 거. 응. 근데 형아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이나 표로 정리를 해야 돼. 식만 보고는 안 돼. 제가 이거를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냥 풀 때 살짝 막 쓰는 연습장 같은. 자, 이거 됐잖아. 내가 이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문제를 뽑아서 가지고 와야 돼, 문제 조건을. 그러려면 왜냐고? 네. 왜냐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어?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 뽑아내서 이거 그냥 이거 식 계산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얘네들 숙제할 때 했다는 거잖아, 이거. 응?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문제 조건을. 쉬운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더 어려운 문제일 때 그래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표로 정리도 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지금이야 뚝딱뚝딱 식이 나오지.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안 나온다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식만 가리면 안 된다. 선생님 다 됐어요. 그래, 하자. 앉으세요. 승성아, 여기까지 하고. 왼쪽부터 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원가가 동일한 세 상품 A, B, C가 있고 이 A는 A% 할인, A는 원가의 A% 이익을 정해서 정가로 정하고 B는 원가의 B%의 이익 인 정가를 정하고 C는 5%라고 합니다. 이때 A, B는 100개, C를 200개 샀을 때 팔았을 때 이익이 6%이고 이때 A, B를 150개, C를 100개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원가를 X1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A, B, C에서 이익이 A%는 100분의 1이고 원가가 X이기 때문에 X를 곱해주고 똑같이 100분의 BX, 20분의 1X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식을 세워보면 100분의 1x 곱하기 100, 100이기 때문에 100 플러스 100분의 bx 곱하기 100 플러스 20분의 1 곱하기 200개이니까 200 이걸 했을 때 어, 6%이기 때문에 100분의 6이고 거기에 총 받은 돈인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00의 x를 곱해서 400x가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0은 24가 되는데 x는 약분해서 지웠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14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를 c라고 하면은 10%라고 하면 100분의 ax 곱하기 150 플러스 100분의 bx 곱하기 150 플러스 20분의 1 곱하기 100은 100분의 c 10%니까 100분의 c 곱하기 총 400이어서 400x가 됩니다. 이걸 또 계산하면 x 약분돼서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3b 플러스 5는 4c가 되고 그럼 2분의 3a 플러스 b 플러스 5는 2분의 3 여기서 a 플러스 b가 14이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14 플러스 5여서 26이 나오고 이것이 4c이기 때문에 c는 6.5여서 답은 6.2%입니다. 네. 20분의 1x 곱하기 100이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이 구하라고 했던 것에서 100개를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21x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이익을 구하려면 그 이익은 1 더하기 100분의 몇 퍼센트 곱하기 x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100, 그럼 100분의 100 더하기 ax인데 왜 그냥 100분의 ax를 해주나요?
더하기 1이 없이 그냥 100분의 AX예요. 정가는 1이에요. 정가는 X 플러스 100분의 AX가 됩니다. 원가가 X인데 이 100분의 AX가 더해져서 그러면 A, B를 150개 팔고 C를 100개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건데 왜 C를 구하는 건가요? 그 이익을 10%라고 정했어요. 아, 네. 100분의 C 곱하기 400X인데 400이 어디는 없나요? 150 플러스 150 플러스 100이 400이고 X는 원가입니다. 되신 분? 네. 그럼 저게 제일 첫 번째 식에서 그 뒤에서 두 번째 식, 앞에서 세 번째 식이 적어요. 네. 그거 두 개 곱하는 게 몇 분의 1x인가요? 그 분모가 뭔가요? 20이요. 왜 20이 나올 수 있죠? 여기 이게 5%면 100분의 5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20분의 1이 돼요. 진성이 됐니? 진성 해보자. 얘들아 발표할 때 천천히 해. 천천히. 문제는 이거가 A, B, C가 있습니다. 이때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는 A%만큼 이익을 붙여서 팔고 B는 B%만큼 이익을 붙여서 팔고 C는 5%만큼 이익을 붙여서 팔았을 때 A, B는 100개, C는 200개일 때 이익은 6%고 A, B가 150개, C가 100개일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원가를 X1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익을 구할 건데 그 이익을 붙였을 때는 이것인데 이것은 정가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수의 그 1을 그 표현한 거고 그러면 그 이익을 붙였다는 것은 A%만큼 곱하기 원가를 한 것이 이 100분의 AX 이 100분의 AX가 100분의 BX 20분의 1X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100분의 5X이기 때문에 20분의 1X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이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만큼 다 곱해지면 나중에 총 이익이 6%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활용해서 식을 세어보면 100분의 AX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BX 곱하기 100 더하기 20분의 1X 곱하기 200은 100분의 6 한 다음에 총 다 더해보면 400이 나오고 이거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약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계산을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10은 24이므로 A 더하기 B는 14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익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이익을 만약에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100이랑 100이랑 200짜리에 각각 150, 150, 100을 새로 넣어주면 100분의 AX 곱하기 150 더하기 100분의 B X 곱하기 150 더하기 20분의 1X 곱하기 100은 여기서 이 6자리에 10%이기 때문에 C를 넣어주면 100분의 C 곱하기
이것도 똑같이 150 더하기 150 더하기 100이기 때문에 400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럼 또 다시 한번 계산을 준다면 약분하고 그럼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3b 더하기 5는 4c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a와 b를 묶어서 해준다고 2분의 3 a 더하기 b 더하기 5는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위에 A 플러스 B 대신에 a 플러스 b 구해놨잖아 위에. a 플러스 b는 14이에요. 그 2분의 3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나오는데 a 더하기 b는 14이고 여기 2분의 3을 곱해주면 그건 7이 나오고 마지막에 5를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4를 해보면 그럼 21이 나오고 21에 5를 더하면 26이 나와서 이것은 4C이기 때문에 그럼 C를 26에 4를 보여보면 C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C는 6.5이기 때문에 6.5%가 될 수 있습니다. 왜 100분의 ax 저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가는 1 더하기 100분의 AX일 때 이것은 정가가 아닌 이익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가는 1 그 정가는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은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x를 곱해주면 100분의 ax 돼요. 이 문제는 원가가 a, b, c인데 a에서 1% 이익, b에서는 100% 이익, c에서는 5% 이익인 원가를 정했다고 해서 이때 a랑 b를 100개 팔고 c는 200개를 팔아서 이익이 5%가 됐고 됐다고 합니다. 이때 a랑 b를 150개를 각각 팔고 c는 100개를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가를 x1이라고 하면 이 정가는 1 더하기 100분의 ax인데 이때 이거는 이익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가는 1 더하기 100분의 ax에서 이익은 100분의 a 곱하기 x인 100분의 ax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00분의 ax, b는 100분의 bx, c는 5%니까 2분의 1 x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를 각각 100개씩 팔았으니까 100분의 ax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bx 곱하기 100 더하기 c는 20분의 1x니까 20분의 1x 곱하기 200은 이익이 6%인데 총 개수가 100개 더하기 100개 더하기 200개로 400개이기 때문에 100분의 6 400x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간단히 해주면 a 더하기 b는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b가 14인데 이때 그 다음 구하려는 이익을 10%라고 하면 이때는 150개를 팔았으니까 100분의 ax 더하기 150 더하기 100분의 bx 더하기 150 더하기 20분의 1 x c는 100개를 팔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익을 c라고 정했으니까 100분의 c 곱하기 개수인 150 더하기 150 더하기 100인 400x를 해주면 x끼리 다 약분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3b 더하기 5는 4c가 되는데 그럼 2분의 3ab 더하기 5는 a, b가 14이기 때문에 14를 대입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14 더하기 5로 이건 21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올려주면 26으로 26은 4c가 돼서 그래서 c는 6.5%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기둥을 겹쳐놓은 모습인데 이때 이 사이에 있는 이 색칠된 인치도형의 건너위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각 A, O, B는 90도, 각 A, O' B도 90도라고 합니다. 이때 O랑 O'은 두 밑면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윗변을 구할 건데 그러면 이때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 한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인 AO, B의 넓이를 뺀 것 같기 때문에 4의 곱하기 때 반지름이 4cm라고 되어 있으니까 4의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90도이기 때문에 360분의 90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높이가 4이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 파이 빼기 8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이때 오른쪽과 왼쪽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8 파이 빼기 1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옹기둥의 옆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인 일단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 여기에서 2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2파이를 곱하기 360분의 9이니까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9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인데 높이가 10cm이므로 10을 해주고 그래서 40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체도의 건널비는 8파이 빼기 16제곱cm 곱하기 2 더하기 40인데 곱하기 2의 이유는 유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고 그래서 풀어오면 답은 56파이 빼기 32제곱cm가 됩니다. 손님 신성이 이렇게 두개 넣고까지. 이 문제는 두 원기둥이 있는데 떨어진 이 원기둥이 서로 겹쳤다고 할 때 겹쳤다고 합니다. 이때 각 A5B와 각 A5'B는 90도입니다. 이때 색칠의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로 구한 문제입니다. 이 O와 O'는 두 밑면의 중심입니다. 그럼 건널비를 구할 건데 제일 처음에 여기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가 4cm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이쪽에 이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넓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호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4의 2제곱 곱하기 3의 1분의 90이 될 수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그건 밑면 넓이고. 밑면은 그렇지 그게 옆면이지. 이 옆면 넓이인데 그럼 연넓이는 2파이 R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90을 하고 곱하기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것을 이쪽에 90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본다면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계산을 해본다면 그러면 360분의 360 그럼 이게 2파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그럼 2파이 곱하기 2를 하면 4파이가 나오고 3파이 곱하기 10을 하면 40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40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4의 2제곱 곱하기 360분의 90이 이 부채꼴의 넓이인데 거기서 여기 딱 넣으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삼각형은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 8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을 계산하면 4파이 8cm 8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타원형을 반죽하가 내버린 이 넓이가 나오는데 팔꼴이 나오는데 그러면 4파이 빼기 8이 그럼 이 팔꼴을 그 반등분한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이 다 반등분한 거고 잠깐만 용어가 정리를 해줘서 원이 있을 때 요게 이래인 거야. 부채꼴 이게 부채꼴이야. 원이 있을 때 호랑 호를 둘러싼 얘가 활골이야. 계속 질문. 이 4파이 빼기 8이 활골인데 그럼 이 활골인데 여기서 2를 못 빼주면 하나의 활골이 나오는데 이쪽의 활골은 왜 안 보여? 그 마지막에 곱하기 2를 마지막에 이 하나의 활골을 두 개 붙인 거는 2를 곱해줘서 8파이 빼기 16이 됩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건널비는 연넓이와 밑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8파이 빼기 16에서 이
윗면과 아랫면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더하기 40파이를 하면 56파이 빼기 3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는 성현이는 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성현이는 A에서 B까지의 그 방향으로 A에서 P까지의 지점까지는 자전거로 가고 그다음 P에서 B까지는 걷기로 간다고 하고 그다음 민호는 A에서 똑같이 P 같은 거리가 있는데 여기 민호는 B에서 A 거리로 간다고 합니다. 방향으로. 그러면 B에서 P 방향은 자전거, 그 다음에 P에서 A 거리는 걷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자전거는 분속 4분의 1km, 걷기는 16분의 1km입니다. 이때 24분 후 만난다고 하고 민호가 성현이보다 30분 일찍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X,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전거가 분속 4분의 1km인데 여기에다가 24분 후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서로 만났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만났다고 한 지점이 여기라고 간장해놓으면 그건 4분의 1 곱하기 24는 6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6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세울 건데 4x 더하기 16y 빼기 6은 24가 나오는데 일단 그건 속시가 나오는데 그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그럼 속력 나누기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는 x이기 때문에 x 나누기 x 나누기 처음에 자전거를 갔다고 할 건데 그러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x 나누기 4분의 1을 해보면 4x가 나오고 그 다음 4x 더하기 그 다음 걷기인데 그러면 걷기는 여기에서 6이 나왔는데 서로 만남 지점이 6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 6이 있기 때문에 이 y에서 6을 빼줘야지 서로 만남 그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빼주면 26도 26분 그러면 이것도 거리 나누기 속력이기 때문에 그건 16y 빼기 16y 빼기 이 뭐지? 96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4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1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쓸 건데 그러면 서로 만났을 때 그러면 딱 평균을 맞춰줄 건데 30분 민호가 성현이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상현이 거를 볼 건데 상현이 거는 걷기가 똑같이 여기에서 그 거리 나누기 속력이기 때문에 거리 나누기 속력 그런 4x 더하기 그 다음 걷기 때문에 16y는 그 다음에 민호는 여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는 4분의 1인데 여기는 이 x이기 때문에 그러면 16x 더하기 4y를 해보면 3 더하기 30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16 여기가 4y입니다. 이 민호가 상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y는 3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것도 이 x를 12로 바꿔주면 12x 더하기 48y는 360이 나오고 그럼 이거와 이거를 가관법으로 풀어보면 그러면 60y는 390 그럼 y는 2분의 13이 나오고 x는 4가 나오므로 서로 더하면 2분의 21km가 나옵니다. y 빼기 6은 16 곱하기 y 빼기 6이 어떻게 나와요? 이 16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아시냐? 이거 알아요? y 빼기 6이 어떻게 나와요? y 빼기 6은 서로 만났을 때 24분 후 만났다고 했는데 24분 후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 가다가 만난 건데 만약 여기서 만났다고 해보면 여기여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럼 여기서 만났다고 해보면 그건 4분 그러면 그 거리를 구하려면 그 시속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가다가 얘는 걷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24는 6이기 때문에 얘가 6km를 갔을 때 만났다는 것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24가 어떻게 나왔나요? 뭐라고요? 4분의 1 곱하기 24. 4분의 1이 어디 있어요? 24요? 자전거가 4분의 1km
사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그럼 이 조건을 보면 B에서 A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B에서 P 방향으로 갈 때 그건 자전거로 갔기 때문에 4분의 1km입니다. 분속. 그러면 이 만났을 때 24분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24분이 지나면 여기서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4분의 1 곱하기 24를 해보면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연히걸로 한다면 거는 후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규칙해요. 구할 수 없어요. 확연히걸로. 근데 그러면은 A와 P 사이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쪽이 6km 갔을 때 이쪽으로부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6km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성현이 걸로 하면은 안 돼요. 해도 되긴 한데 똑같이 나와요. 어, 16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6이요. 저기 4x 플러스 16 y 빼기 이것도 몰라요? 알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16 그러니까 4랑 16이 4분의 1이랑 16분의 1인데 어떻게 역수가 되나요? 거속시를 해보면 아는데 거속시를 해보면 이거는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속력 나누기 거리입니다. 속력 나누기 거리를 해보면 거리 나누기 속력입니다. 거리 나누기 속력을 해보면 그 x 나누기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4가 x 16거예요. 되신 분? 위에 밀방정식에서 y 빼기 6을 했었는데 왜 밑에는 16y 나오나요? 네? 이거는 여기는 성현이가 아니 여기는 성현이가 한 거고 여기는 민호가 한 거예요. 여기가 x 여기가 y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4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쳐서 구하는 거고. 그러면 두 개 다 y 빼기 같은데 24 위에 식은 24라는데 밑에는 16x 더하기 4y를 더해보나요? 이게 민호가 30분 더 일찍 도착해서 그럼 16x 더하기 4y를 내려야 되나요? 그 거리가 나와요. 시간이 나와요. 시간. 저기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시는 성현이가 간 길인가요? 민호가 간 길인가요? 민호. 그러면 어디에서 만났다고 가정하고 있나요? 여기요. 말했잖아요. 3번이야. 그러면 왜 4가 먼저 나오나요? 자전거로 먼저 갔잖아요. 저 6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네? 저기 4분의 1 곱하기 24는
이거요? 네. 아, 어려워요. 알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안 할래. 저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왔나요? 서로 만났을 때 24분으로 서로 만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났으면 일단 26y 빼기 6은 됐죠?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진짜요? 16y 빼기 6은요. 이 4랑 16 됐어요? 거기 y 빼기 6이 구한 거예요. y 빼기 6은요. P에서 B까지 거리를 y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P에서 6을 빼면 이쪽 거리가 이쪽 거리입니다. 그러면 민우는 여기까지 왔었고 민우가 여기까지 왔고 성은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만나가지고 24분. 그런데 그 두 개를 왜 더했는? 10원. 밑에 식에서는 16x 더하기 4y가 나오네요. 16y 더하기 4x 아닌가? 네? 16x 더하기 4y가 왜 나오나요? 이게 평면이 수직선에서 나타낸 거고 이게 민우 수직선에서 나타낸 건데 민우가 30 이거는 설명 안 해요. 이거는 여기가 x 여기가 y잖아요. 그럼 여기는 y인데 그럼 여기는 4y가 될 수 있고 자전거 여기로 자전거 같고 여기는 걷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x이기 때문에 여기는 16x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6x 더하기 4y가 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식은 성현이가 가는 것이 아닌가요? 네? 아니 둘 다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성현이가 한 거예요. 성현이. 오케이? 어, 4분의 1 곱하기 왜 4분의 1 곱하기 24인가요? 16분의 1 곱하기 23이 아니에요. 네? 16분의 1 곱하기 24는 왜 안 되나요? 뭐지? 저기 첫 번째 4분의 1 곱하기 24는 6에서 요거 뭐요? 여기서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 곱하기 23은 왜 안 되나요? 그거는 민호인데. 아니 이게 민호가 여기까지 왔을 때고 그 16분의 1 곱하기 24를 한다면 그러면 16분의 1 곱하기 24를 한다면 이쪽까지 온 거고 민호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럼 얘 성현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데 둘 다. 분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승부해봐라. 이 문제는 성현이와 민우가 A에서 B까지 가고 그 중간에 P 정도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 A에서 P까지 자전거를 타고 P에서 B까지 성현이는 그렇게 갔고 민우는 B에서 P까지 자전거를 타고 P에서 A까지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때 자전거는 분속 4분의 1km, 걷기는 분속 16km라고 하고 24분 후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하고 민호가
A 지점에서 B점 A에서 B까지와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만난 곳을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민호는 24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24는 6으로 이 민호가 간 길에서 B점에서 만난 점까지의 거리는 6km가 됩니다. 그리고 3분 AP를 X, 3분 PB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4X, 즉 이걸 시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속력 나누기 거리가 됩니다.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됩니다. 거리는 X고 속력 4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4x가 되고 여기에서 성현이는 여기 만난 지점은 여기가 성현이가 간 길로 보면은 자전거가 4분의 1km이기 때문에 여기가 4x가 되고 그럼 이 부분은 성현이가 이만큼 더 갔는데 이 길이가 6이고 이 성분 PB의 길이가 y이기 때문에 y 빼기 6을 성현이는 더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24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현이가 반대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x 플러스 16y이고 민호가 반대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6x 플러스 4y인데 30분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30을 더하겠습니다. 여기서 4x와 16y는 반대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그럼 위에가 똑같이 4x고 16y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연립방정식을 2항에서 풀어주면 y는 2분의 13, x는 4가 나옵니다. 네. 연립방정식 위식에서 왜 4x가 되나요? 위식이 민호인데 민호는 B에서 P로 자전거로 간 건데 B에서 P까지 거리는 y가 나타내면 4y 아닌가요? 아마 이건 성현이가 간 거예요. 성현이가 여기 만난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호가 아니라. 이 문제는 성현이랑 민호가 성현이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A에서 B 지점까지 자전거, B에서 B 지점까지 걷기로 갔고 민호는 반대로 B에서 C 지점까지 자전거 그리고 P에서 A 지점까지 걷기로 가서 왔다 갑니다. 이 자전거는 속력이 4분의 1km, 걷기는 16분의 1km이고 24분을 서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민호가 상현이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고 했을 때 이 x랑 합니다. 이때 이 3분 AP를 x, 3분 PB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지점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자전거로 B에서 P까지 가는데 자전거가 4분의 1 속력인데 24분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24를 하면 6이므로 6km 지점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AP가 X, 3분의 P가 Y니까 먼저 상현이는 A에서 P까지 자전거로 갔기 때문에 4X 자전거가 4분의 1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나누기 속력을 하면 4x가 되고 그 다음 걷기도 마찬가지로 16y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상현이는 이만큼을 갔는데 이때 이만큼의 거리가 PB가 y인데 이때 민호는 여기 6km까지 갔으니까 이 공간은 y 빼기 6이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6을 해주면 24분 만나 24가 되고 그 다음으로 민호인데 민호는 B에서 P까지 자전거로 갔기 때문에 4x가 되고 4x가 되고 그리고 걷기가 16분의 1과 마찬가지로 16y가 됩니다.
입체 도형이 나왔고 두 원기둥은 합동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가 10cm이고 이 두 각이 90도일 때 색채된 입체 도형의 건너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도형을 위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이 도형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부분을 구할 건데 이 오른쪽 부분은 8 곱하기 4제곱 곱하기 360분의 90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 이유는 반지름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이 코의 길이는 8 곱하기 4제곱 곱하기 2 각이 90도여서 360분의 90을 하면은 이 코의 길이가 나오고 도형의 이 가운데 있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이 현의 길이가 나오고 이 도형의 둘레를 너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가잖아 방금.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 거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이 활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4파이 빼기 8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이기 때문에 8파이 빼기 16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90 그 옆면의 넓이인데 이 옆면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면은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90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이고 그것이 왼쪽과 오른쪽에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의 둘레는 이 식이 되고 그것이 10cm이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는 4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56파이 빼기 3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